자, 이 회로에서 입력 루프를 그려보고 출력 루프를 그리게 되면은 얘는 한 번에 묶여서 하나의 소자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이 입력 루프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 루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출력 루프예요. 자, 그러면은 입력 루프하고 출력 루프하고 관련 지어지는 회로 자체가 요 파트, R2와 RF를 포함하는 요 회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요것이 베타 네트워크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입력마디입니다. 그죠? 여기가 입력마디. 그 다음에 V0에 플러스 표기된 단자는 바로 여기입니다. V0라고 표기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베타 네트워크로 가는 선 자체가 입력마디에서 하나 나갔으니까 입력 쪽은 션터. 그 다음에 출력의 플러스 단자, 이 단자에서 만약에 베타 네트워크 선이 하나 갔으면은 션터에, 그죠? 근데 이 단자에서 선이 안 갔으니까 시리즈 연결. 그렇게 판단해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란 라인 자체를 제거를 해.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 입력 루프는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비해서 이쪽에는 R이라는 것을 빠져버리고 나면은 출력 루프가 형성이 안 돼. 끊어지니까. 따라서 출력 쪽은 시리즈 연결, 입력 쪽은 션터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 회로의 연결 방식은 션터 시리즈입니다. 즉 커런트 션트라는 뜻이에요. 출력이 커런트 샘플링을 해서 입력에는 션터 연결로 되어 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게 출력의 시리즈 연결, 즉 다시 말해서 커런트 샘플링인 경우에는 항상 생각이 조금 달라요. 볼테지를 샘플링하는 케이스와 커런트를 샘플링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볼테지 샘플링 같으면 그냥 풀어도 되는데 이 커런트 샘플링 할 때는 공식을 쓰기가 껄끄러워요. 왜 하냐 하면은 커런트 샘플링인 경우에는 출력 단자가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졌냐 하면은 여기가 베타 네트워크 있고 여기가 앰프가 있으면은 커런트 샘플링은 이와 같은 회로로 꾸며져 있으면서 출력이 숏서키트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가 숏서키트인데 이상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회로에는 절대 얘네들이 부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숏서키트라면 아이디어라는 케이스하고 같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도 돼. 그런데 이 커런트 샘플링일 때는 출력단이 이와 같은 모양이 돼야 되니까 출력단 두 개가 숏서키트가 돼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출력 전류 I0로 잡는다고. 그래서 출력 전압 자체를 표기할 수가 없어. 숏서키트니까. 근데 일반적인 회로에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쵸? 이 R를 안 달면 이걸 숏서키트를 하면 출력 전압이 안 나올 거니까 의미 없다. 다음 달에 연결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가 이렇게 달립니다. 달려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V0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얼 케이스하고 조금 더 아이디얼 케이스 여기다 만약에 RL이 이렇게 달려있는 케이스라면 똑같은 케이스니까 주어진 회로를 아이디얼한 케이스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돼. 볼테이지 샘플링은요, 그냥 RL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 출력 전압을 끄집어 가는 거니까 그냥 바로 아이디얼한 케이스하고 실제 회로하고가 같기 때문에 아이디얼 케이스의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커런트 샘플링인 경우에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커런트 샘플링은 어떻게 풀었냐 하면은 이 출력단에서 ROF를 구하는 거라든지 V0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라운드 선하고 이 두 개의 선에서 들다 본 노턴이나 테브란 등가회로를 꽂힙니다. 그러고 나서 RL을 달아서 풀면 돼. 그렇죠? 이 RL에서 들다 본, 전체 회로에 들다 본 출력 저항하고, 그 다음에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V0를 구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걸 구하기 전에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 앞단으로 들다 본 테브란 등가회로나 노턴의 등가회로를 고치는 건데, 그때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뭐를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VSC와 VOC와 ISC를 구해야 돼. 그러면은 VOC를 구할 때는 피드백되는 성분이 없어집니다. 왜?
이것이 오픈되어 버렸으니까 I0 자체가 제로가 돼. 그래서 출력 전류가 없는데 요 케이스는 좀 달라요. 요 케이스는 지금 여기다가 I0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피드백 쪽으로 자 표기는 이렇게 I0를 하고 표기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베타 네트워크로 가는 전류 성분 얘가 I0죠. 그쵸? 출력 전류를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흐르는 전류가 I0입니다. 그래서 VOC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제로는 아니에요. 얘가 오픈된다 하더라도 RC2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피드백 되는 성분을 해서 V0를 구하고 또 ISC는 얘를 숏서킷으로 만들었을 때 흐르는 전류니까 그때는 완벽하게 커런트 샘플링 아이디어란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ISC를 구할 때는 피드백을 써야 되고요. 만약에 VOC를 구하는데 이렇게 끊어서 쓰게 되면은 피드백 되는 거고 만약에 요 단자하고 요 단자 사이에서 들다 보면 태분한 등가회로를 쓰게 되면 I0까지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 요 단자하고 요 단자하고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쪽 파트를 그대로 출력 단위로 생각한다면 VOC 구할 때는 피드백을 안 써도 되는 거고 ISC를 구할 때만 피드백을 써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력장 RIF를 구할 때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래서 커런트 샘플링이 조금 볼테이지 샘플링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 아이디얼 케이스를 갖다 뭐 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얼한 케이스가 있을 때는 공식에 딱딱 답을 구해가 공식에 대입을 해서 전체적인 답을 구했는데 커런트 샘플링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디얼 케이스는 얘가 숏서킷인데 헤로에서는 얘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공식 자체를 갖다 써먹는 것이 아니고 공식을 유도할 때의 모양을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헤로에서 공식을 유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런트 샘플링일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도 돼. 커런트 샘플링일 때는 주어진 헤로에서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면 돼. 앞에서 아이디어란 케이스에서 공식을 유도한 것처럼 이 헤로에서도 이 헤로에 대한 공식을 유도를 하면 돼. 그러면은 주어진 헤로에 등가 헤로를 그리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앰프가 있고 베타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베타 네트워크의 등가 회로를 그려서 반드시 이 등가 회로를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입력과 출력이 분리되도록 그려야 돼요. 그래야 원래 회로에다가 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베타 네트워크의 등가 회로를 그려쳐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출력이 얘가 잘려 있었으니까 입력은 입력대로 엮고 출력은 출력대로 엮으면 돼. 자, 그러면은 지금 노란 라인이 베타 네트워크이니까 베타 네트워크의 등가 회로를 한번 봅시다. 보면은 RF라는 저항이 크고 여기서 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안 들어가야 되는데 요걸 엮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전체 회로가 DC 바이어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Q1에 의해서 Q1은 Q1대로 바이어스 잡고 Q2는 Q2대로 바이어스 잡고 잘 동작했는데 피드백 네트워크를 이렇게 걸어버리면은 피드백 네트워크를 통해서 DC 성분이 흘러서 바이어스가 흩어져.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C를 달아가 DC는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DC가 움직이는 거 뭐 하도록. 그 대신 AC의 입장에서는 얘가 숏서킷가 돼야 되니까 굉장히 큰 캐패시터를 달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로 설계한다고 하면 이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걸 안 달고 DC 레벨을 잘 생각해갖고 RF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 고려를 해서 DC 바이어스를 잡아야 돼. Q1과 Q2를. 그러니까 DC 바이어스 잡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RF 피드백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기 싫으니까 해석하기도 싫고 그런 거 고려하기 싫으니까 그냥 C 무한대를 달아서 AC적인 입장에서는 숏서킷, DC적인 입장에서는 오픈돼서 바이어스는 손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AC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니까 RF라는 저항을 통해서 RE라는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베타 네트워크를 보면은 그라운드와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VI가 들어옵니다. 이 베타 네트워크에서 요 사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입력 전압 VI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라운드 라인이 이렇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베타 네트워크에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라운드 라인을 끄집어내면 얘가 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 노란 라인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러면은 이 라인이 노란 라인에 이 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요 라인을 지금 그려였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베타 네트워크가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 여기에 들어온 전압이 입력 VI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출력 I0입니다. 그죠? I0가 이렇게 흘러서 베타 네트워크로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은 이 회로의 등가 회로는 입력은 이쪽에는 션트 연결이니까 커런트 소스로 모양을 그려야 되고요. 이쪽에는 시리즈 연결이니까 테브란 등가 회로처럼 그려야 돼. 이렇게 등가 회로를 그리는데 여기에는 R11이 되고 여기에는 R2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I,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0인데 얘가 베타 I0만한 전류가 흐르고 얘는 베타 G에 VI만한 전압이 걸려요. 이 베타 네트워크가 이런 모양이 될지 얘가 테브란 등가회로 얘가 로터리 등가회로 될지는 이것이 연결 방식이 어떻게 돼? 이게 시리즈 연결이니까 이쪽에는 출력에서 들다 본 것은 테브란 등가회로 곤차되고 이쪽에는 션트 연결이니까 전류를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니까 노턴의 등가회로 곤차되는 거. 그래서 연결 방식에 의해서 이 모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에 전류를 갖고 샘플링 하는 거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자체를 출력 전류의 항으로 표현해야 되고 보통 무시하는 건데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신호는 입력의 전압을 따서 출력에 내보내는 거니까 여기는 VI라는 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베타 G가 작아서 무시한다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러면 주어진 회로에서 R11을 그리고 베타 I0를 그리고 R22를 그리는데 R11을 어디로 그리냐면은 여기다가 그려치 말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그려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22를 그려였는데 이렇게 그리지 말고 여기에다가 안쪽으로 앰프 쪽으로 능붙하는 거죠. 근데 R11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R11은 얘를 제로로 만들었을 때 이 두 단자에서 들다 본 등가 저항이 그죠? 그래서 베타 네트워크가 있으면 출력단에 I0를 끊어버리면 돼. 즉 I0를 제로로 만들면 베타 I0가 제로가 될 거니까 얘가 없으니까 R11밖에 없으니까 R1을 그리면 돼. 그래서 R11을 그려야 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야 되고 R22를 그려야 할 때는 여기서 들다 보면 저항인데 얘가 있으면 안 돼. 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까 무시를 했으니까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R22를 그릴 때는 얘가 아주 적더라도 있으면 안 돼. 없어야 되니까 VI 자체를 제로로 만들면 돼. 그래서 입력단을 이렇게 숏서킷들을 만들고 이렇게 들다 보면은 R22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타 I0를 그리면은 완벽한 주어진 회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그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회로의 등가 회로를 그리는데 그대로 그려요. IS가 들어가고 RS가 들어가고. 근데 입력을 그릴 때는 뭐를 해야 되냐? R11을 그려야 되니까 R11을 그리려고 하면 I0가 제로가 돼야 돼.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면은 DC 레벨입니다. 전류, DC 전류가 들어가 있고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는데 DC 전류를 AC 해석하면 오픈 서킷가 되죠?
오픈되는데 C가 있기 때문에 숏서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를 통해서 숏서키트가 되고 여기서 RF를 통하고 I0가 제로니까 여기를 끊어버려요. 여기 끊어버리고 RF를 통해서 RE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는 겁니다. R11이 바로 얘라는 거예요. 얘가 바로 R1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려야 되겠죠. 그쵸? 얘는 좀 이따가 그리겠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을 AC 등가하니까 RC1이 달리고 다시 베이스로 갑니다. RC1을 통해서 다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RE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는데요. 여기는 출력 루프를 그릴 때는 R22를 그려야 되니까 R22를 그리기 위해서는 VI가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VI를 제로로 만들어서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Q2의 에미터 단자에서 RE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고 이 라인을 통해서 RF를 통해서 VI를 거쳐서 그라운드로 가는데 VI가 제로니까 RF를 거쳐서 그라운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RC2가 있고요. RL이 달려있는 이것이 V0.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이제 디파인을 다르게 하겠어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0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요 잘 봐요. 이 베타 I0는요 어떤 성분이냐 하면은 베타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에 R11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면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얘하고 같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R11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 돼야 돼. 그렇죠? 여기 흐르는 전류를 베타 I0로 고치려고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를 R11을 일로 흐르는 전류를 제로로 만들려고 그러면 VI가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VI를 제로로 만들고 놓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베타 I0가 되는 거죠. 즉 IF라고 표현을 하면 돼. 얘를 IF라고 두겠어요. 자, 이 그림은 베타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려놓은 모양이 바로 R22를 그릴 때 모양과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력 루프에서 그려놨는 게 얘가 지금 베타 네트워크를 그리는 모양하고 똑같아. 똑같으면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거든요. 얘가 뭐냐면 원래로 돌아가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F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베타 네트워크가 흘러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VI를 제로로 만들고 얘를 갖다 그라운드로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니까 그라운드에서 이듬까지 RF를 통해서 올라가는 전류가 IF예요.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 그리게 되면은 RF 쪽에서 흘러가는 전류가 IF, 즉 베타 I0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그려야 되니까 얘는 왜 돼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흘러나오는 전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베타 I0, 즉 IF를 그리면 된다고. 얘는 R11이고 얘는 베타 I0고 베타 I0의 정의는 RF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고 얘가 바로 R22에 해당되는 회로고. 이 회로를 푸는 건 똑같아. 자, 이 회로에서 뭐를 구하냐? 이렇게 들다본 것이 RIF.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출력 전압과 여기에 인가되는 전류 ISB가 AF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다본 것이 R0F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들다본 것을 R0F'이라고 둬. 그러면은 R0F는 R0F'하고 RC2하고의 병렬값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해도 되고. 자, 그럼 하나씩 구해 가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란 케이스가 아니고 지금 주어진 회로에서 지금 공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RIF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 주어진 회로에 이 점에서 들다본 RIF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 VI하고 그 다음에 여기 흘러가는 II하고 B가 일로 들다본 저항값이 그쵸? 그러면은 II가 흘러 들어갔을 때 베타 I0만큼 빠져나가고 나머지 전류 성분이 일로 갈 겁니다. 그 전류에다가 이 저항하고 여기에 뭐가 있죠? 알파1이 있죠. 그 알파1하고 얘 저항이 병렬 저항이에요. 그 병렬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VI예요. 그럼 뭐 VI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RF 플러스 RE의 병렬값 알파1에다가 II 마이너스 베타 I0 해서 만들어지면은 VI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RIF는 VI와 II의 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I0니까 I0고 베타, 여기 있으니까 베타 I0 하지 말고 IF로 표현했으니까 IF로 쓰겠어요. 자, 여기 IF인데, IF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IF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를 I0라고 뒀으니까, I0가 이렇게 흘러서 요 전류가 디바이드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RE 플러스 RF, 분의 RE 곱하기 I0가 되고, 부호가,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IF는 마이너스, RF 플러스 RE분의 RE 곱하기 I0.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0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V2라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GM2, V2만은 전류가 흘러요.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V5-1이 걸렸으니까 여기 사실은 V5-1이 VI죠. 그쵸? 여기 흐르는 전류가 GM1 VI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알파1이 있고요. 알파2가 있고 요 저항은 그냥이 아니고 1 플러스 베타 제로변만큼 늘어나죠. 왜? 이 전류 때문에. 이렇게 알파1분의 V5라는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GM-V5니까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5의, 알파1분의 V5 곱하기 얘가 아니고, 알파1분의 V5. 이렇게 알파1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더하기, 콜렉터에서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 DM-V5를 더해서 얘를 곱한 것이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따라서 이 저항은 1 플러스 베타 제로변만큼 늘어서 오는 거니까, 여기 토탈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디바이드 되고, 토탈 걸리는 전압은 이 전류에다가 얘 세 개의 저항값을 믹싱해서 곱하면 돼. 자, 그러면은 V2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RC1 더하기 RC1가 흐르는 전류부터 먼저 곱하게 마이너스 GM1의 VI 곱하기 RC1가 병렬값 되기를 알파2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제로의 RF와 RE의 병렬값. 이렇게 V2가 나옵니다. 곱하기. 알파2에 걸리는 전압이죠. 이게 공식이 좀 복잡하면요. 좀 쉬운 공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GMVI라는 전류가 있는데 이 전류가 이 브랜치와 이 브랜치가 디바이드 됩니다. 그렇죠? 이 브랜치와 이 브랜치로 디바이드 되는데 이 브랜치로 흘러가는 전류 성분을 구해.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알파2를 곱하면 V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 성분이 어떻게 됐냐면 얘 저항 더하기 이쪽의 저항값 분의 얘 저항 곱하기 토탈 전류를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토탈 전류 곱하기 RC2 플러스 알파2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RE와 RF 병렬가 분해 RC2가 흐르는 전류고 여기에다가 R파이2를 곱하면 전압 V파이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식보다는 밑에 식이 훨씬 더 간편하게 보이죠. 실질적으로 얘하고 얘 더하기 얘, 분의 얘 곱하기 얘인데 얘 곱하기 얘를 갖다가 얘하고 약분시키면 돼. 자, 그러면은 V2까지도 GM1 VI로 표했으니까 I0는 GM2 V2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VI는 얘를 갖다가 A라고 두겠습니다. A II-IF 그 다음에 IF는 마이너스 RF 플러스 RE분의 RE 곱하기 얘 GM-V2 그 다음에 V2는 마이너스 GM의 1에 RC2 플러스 R파이2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제로의 RF RE 분의 RC2 곱하기 R파이2 RC2가 아니에요. RC1이에요. VI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B라고 두고요. 얘를 C라고 두겠어요. 그러면은 VI는 AII 마이너스 A 곱하기 IF인데 IF가 BV파이 BV파이2인데 V파이2가 CVI입니다. 그래서 얘를 얘로 넣으면은 1 플러스 ABCVI는 AII 따라서 RIF는 VI에다가 II를 나누는 거니까 얘를 일로 가고 얘 일로 오면 1 플러스 ABC분의 A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R0F하고 V0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끊어서 태분한 등가를 곤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RC2와 RL을 달았을 때 출력 V0하고 RIF하고 R0F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저렇게 끊었을 때 첫 번째 뭐를 구하냐면 VOC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ISC를 구해요. 자, 이 점하고 이 점을 딱 끊어놓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VOC가 얼마가 되느냐면 무한대가 돼. 그 이유는 V2가 걸리면 이 입력이기 때문에 V2가 걸립니다. 그렇죠? 걸리면 여기 전류가 무조건 I0는 GM V2가 흘러. 그러면 저항은 여기가 전류만 흐르는 거니까 이전과 이전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왜? 저항 성분이 여기에는 요 봐요. 요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등가열로가 어디 되냐면 베이스에서 알파가 있고 밑에 저항이 지금 하나 달려 있는데 여기는 GMV5밖에는 안 흘러. 이렇게 끊었으니까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OC야.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도 전류가 흘러야 돼. 근데 이 사이에 저항값이 무한대니까 출력 전압은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야. 그 다음에 ISC는 얘를 숏서킷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SC니까 ISC는 저기서 표기된 마이너스 I0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0라고 봤으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ISC. 그 다음에 그 I0, ISC에 의해서 I0에 의해서 피드백이 돼서 이 전류 성분이 만들어지고 토탈 전압이니까 아까처럼 그대로 되는 겁니다. V 파이 1은
RF 플러스 RE와 R파이 1과 RS까지 병렬로 구하고 인가되는 전압이 IS 마이너스 IF.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알파이 1이 있고요. RS가 있고 요 저항이 있으니까 이 세 개의 병렬 저항에다가 이 전류 마이너스 이 전류를 하면 돼.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GMV파이가 흐르고 이것에 의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만들어지고 요 전압에 의해서 I0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V2는 아까처럼 마이너스 GM1 V1에다가 RC1 플러스 R파이2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제로의 RF와 RE 병렬값 분의 상대방 장 RC1 곱하기 R파이2를 하면 돼. 아까 구했는 식입니다. 하면은 여기에 V 파이2가 나오고 I0는 마이너스 GM V 파이2. 자, 여기서 자꾸 내가 베이스에 흘러가는 전류를 무시하죠. 그죠?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재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합쳐져서 일로 흐르는데 이 전류는 생각을 안 해요. 항상 이 전류는 생각하죠. 그래서 피드백 네트워크에서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거의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베이스 전류를 무시한 거예요. 어차피 피드백 네트워크는 에라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I0로 흘렀을 때 IF 값은 RE 플러스 RF 분의 마이너스 RE 곱하기 I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RE 플러스 RF 분의 마이너스 RE 곱하기 GMRE GM2RE 2입니다. V파이2 그러면은 요 성분 A A 프라임 요게 요만큼이 요 V 파이1을 뒤에 쓰겠어요. 여기 V 파이1 이렇게 쓰면은 요것이 B 프라임 요것이 C 프라임이라고 두겠어요. 그러면은 V 파이1은 A 프라임의 IS 마이너스 A 프라임의 IF 그 다음에 V 파이2는 B 프라임 V 파이1 그 다음에 IF는 C 프라임의 V 파이2 그러면은 V 파이1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A 프라임 IS 있고 마이너스 A 프라임의 IF 대신에 얘를 연대 C 프라임의 V 파이2 V 파이2 대신에 B 프라임 V 파이1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묶으니까 V 파이1은 1 플러스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의 I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얘니까 ISC는 마이너스 I0가 GM2 V 파이2입니다. V 파이2가 B 프라임 V 파이1 V 파이1이 얘니까 1 플러스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IS 자, 그 다음에 RTH는 얼마가 되죠? VOC 나누기 ISC인데 ISC는 유한한 값이고 VOC는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됩니다. 이 점과 이 점을 끊었을 때 들다본 테브란 노턴의 등가회로가 ISC가 이렇게 들어가고 RTH가 들어가고 RC2 RF RL 이게 V0입니다. 근데 얘가 무한대야. 그리고 이렇게 들다 본 저항 R0F는 그냥 RC2죠. 그쵸? 출력 저항을 구할 때 VOC ISC를 구해도 되지만
저는 is를 갖다가 제로로 만들고 is를 제로로 만들고 나서 들다 보면 저항값이 R0F에 그쵸? 그러면은 주어진 회로에서 is를 제거하면 isC가 제로입니다. 얘가 제로니까 오픈되니까 여기서 들다 보면 저항은 RC2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RC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 전압은 V0는 얘 두 개의 병렬장 RC2와 RL의 병렬장 값에다가 ISC를 곱하면 돼. ISC 나와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GM2의 RC2 RL 곱하기 1 플러스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만들면 되고 전체적인 AF는 V0와 IS의 B는 얘가 된다는 거죠.